그땐 몰랐지 돌아오는 게 더 큰 결심이라는 걸. 68세 김용철 씨는 뉴욕 퀸즈에서 35년을 살았습니다. 한인마트에서 일하며 3남매를 키우고 마당 있는 집도 마련했죠. 그렇게 모든 게 익숙해질 무렵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습니다. 미국에 남을 이유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김 씨는 결심합니다. 이젠 내 고향으로 돌아갈 때야. 그렇게 2023년 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뒤 1년이 흐른 지금 그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가 돌아온 건 고향이 그리워서였지만 막상 살아보니 이곳은 머문 시간보다 흘러간 시간이 더 많은 곳이었습니다. 돌아온 김 씨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 그래도 돌아오고 나서야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결정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첫째, 사람은 결국 익숙한 곳에 마음이 머뭅니다. 김 씨는 서울 근교의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자녀들은 종종 전화는 주지만 함께 살진 않았습니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어렵고 말투나 사고방식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정이 없고 서로 눈치를 너무 봐요. 이게 고향이 맞나 싶더라고요. 둘째, 소득보다 정서적 외로움이 더 무거웠습니다. 김 씨는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으로 월 약 1,800달러를 받고 있었습니다. 환율과 물가를 감안하면 혼자 살기엔 큰 무리는 없었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평일엔 사람 구경도 하기 어렵고 병원 대기 시간은 길고 혼밥이 익숙하지 않은 그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미국에선 슈퍼에서 알던 사람만 만나도 반가웠는데 여긴 그냥 다 바쁘기만 해요. 셋째, 의료비는 줄었지만 불안감은 늘었습니다. 한국 건강보험 덕분에 병원비는 확실히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 관리 등 만성질환 진료를 받을 때 짧은 진료 시간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5분 안에 진료 끝나요. 뭘 물어볼 틈도 없이 처방전만 받아 나오죠. 반면 미국에선 진료비는 비싸지만 의사와 충분히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시간은 많지만 함께할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에선 같은 나이대 이민자들과 한 달에 한 번은 바비큐 모임도 했고 교회도 다녔습니다. 한국에선 그런 네트워크가 없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지만 참여하려면 새로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다시 친해진다는 게 이 나이에 참 어렵더군요. 다섯째, 자식이 있는 나라가 고향이었습니다. 막내딸이 미국에서 첫 손주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김 씨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뤘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다가 손주가 할아버지 왜 안 와? 라고 묻자 눈물이 났습니다. 결국 자식 있는 곳이 내 마음이 가는 곳이더라고요. 여섯째, 시민권을 포기하진 않았지만 마음은 흔들립니다. 김 씨는 아직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소셜연금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혜택 일부는 제한적이고 의료보험 등에서는 외국인으로 분류돼 서러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내 나라에서 외국인 대접받는 기분, 좀 서글퍼요. 일곱째,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김 씨는 요즘 미국 복귀를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내 짐은 한국에 있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뉴욕에 있어요. 그는 오늘도 뉴욕 시차에 맞춰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들 괜찮니? 사례 1. 66세 정윤자 씨 2년 만에 다시 돌아간 미국. 정윤자 씨는 뉴저지에서 35년을 살아온 이민 1세대였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아이 셋을 키웠고 남편은 조그만 세탁소를 운영해 은퇴자금과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생활은 외롭고 고된 시간이었지만 그 고됨조차도 익숙한 리듬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건강 문제로 은퇴를 앞두자 부부는 이제는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자며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해 첫 몇 달은 설렘 속에 지냈지만 곧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댁 친척과의 복잡한 가족관계, 매일같이 붐비는 교통, 빨리빨리를 외치는 병원 시스템, 주어진 시간을 채워야 하는 복지관 활동까지 모든 것이 정서적으로 너무 빠르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신은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적어도 내 속도대로 살 수 있었어요. 외롭긴 했지만 자유롭고 덜 예민했죠. 그녀는 결국 귀국 2년 만에 다시 뉴저지로 돌아갔고 이제는 비자 문제로 6개월마다 출입국을 반복하지만 마음만큼은 편하다고 합니다. 그냥 내 외로움을 내가 아는 곳에서 겪고 싶었어요. 사례 2. 70세 박상호 씨 한국의 효율적 시스템에 만족. 박상호 씨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건축기술자로 40년을 근무하고 은퇴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자녀 셋을 모두 미국 대학에 보냈고 이제는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은 노후를 미국에서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인생 후반은 부모님이 계신 땅에서 마무리하고 싶다며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박 씨는 미국 국적을 유지한 채 경기도 성남에 있는 민간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월 약 350만 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미국에서 받는 소셜연금과 은퇴저축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야 병원 한번 가려면 차 타고 1시간씩 가야 하고 예약도 어렵고 여긴 엘리베이터만 타면 병원, 약국, 식당 다 있어요. 아침엔 물리치료 받고 점심엔 입주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오후엔 서예와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무엇보다 의료보험 적용이 잘 되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쩌면 난 한국형 삶이 더 잘 맞았던 사람인가 봐요. 박 씨는 지금도 미국 자녀들과는 영상통화로 소통하며 명절마다 방문하는 자녀들을 맞을 생각에 삶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늙어서 편한 건 익숙함보다 시스템이에요. 그게 나를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사례 3. 69세 윤정우 씨 양국 병행 6개월씩 살아보기. 윤정우 씨는 시카고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미국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모기지를 다 갚고 은퇴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은 시애틀에서 직장 생활 중입니다. 집도 있고 연금도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는 2022년부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1년을 절반으로 나누어 6개월은 시카고 자택에서 조용히 보내고 나머지 6개월은 서울의 단기 임대 오피스텔에 머물며 한국 생활을 경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도서관과 한인 노인회관을 다니며 소셜연금을 관리하고 정기검진도 받습니다. 반면 서울에서는 조카들과 함께 밥을 먹고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며 정서적 시간을 보냅니다. 미국은 내 삶이 있는 곳이고 한국은 내 마음이 있는 곳이더군요. 딱 6개월씩 나눠 사니 둘 다 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는 이 양국 병행 생활을 혼자만의 혼합적 해답이라 부릅니다. 현재는 한국에서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했고 미국 주소를 유지해 메디케어 자격도 유지 중입니다. 연금은 미국에서 받고 감성은 한국에서 채우는 거죠. 이처럼 미국 교포들의 귀국 후 삶은 단순히 돌아왔다 혹은 정착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 인생 방식, 인간관계, 건강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돌아가고 누군가는 뿌리 내리고 또 누군가는 두 나라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각자의 방식이 정답이 될 수 있는 시대, 나는 어떤 방식으로 늙어가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전문가 칼럼 귀국을 고민하는 은퇴교포를 위한 현실 조언. 귀국은 단순한 이사나 거주지가 아닌 삶의 축을 옮기는 큰 결단입니다. 68세 이상 연금생활자 기준으로 월 3,000에서 4,000달러의 소셜연금 수입이 있더라도 한국에서의 삶이 무조건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첫째, 정서적 인프라가 핵심입니다. 미국에서 형성된 커뮤니티, 익숙한 의료 시스템, 종교활동, 언어 환경은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의료비는 한국이 저렴하지만 만성질환 관리와 병원 접근성, 특히 치과 한방 등의 영역은 지역과 병원마다 편차가 큽니다. 셋째, 가족과의 관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자녀와 멀어진 거리는 감정적 거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고립은 우울감으로, 우울감은 건강 저하로 이어집니다. 넷째, 주거 형태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교외 전원주택의 정서적 환상은 교통의료 접근성과 맞물릴 경우 불편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 임대형 복지주택, 도시명 아파트 등 다양한 주거 옵션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한 번의 귀국이 아닌 유연한 체류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자신의 정서와 건강,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이중생활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됩니다. 귀국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 이후의 삶은 전략입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